아니 만화책 말고 글씨가 책. 이게 땡땡이 뭐가 맞아요? 땡땡에 모으는 거지? 나 때 유행했던 거 그거 살아남기 시리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거 시리즈랑 그 그리스 로마시라 만화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옛날에 그리던 사람하고 그림체가 한번 바뀌었는데 요즘은 쫄딱 망한 걸로 알고 옛날 그림체. 그 다시 그 사람이 냈다던데. 아 그래? 그런 게 좀 근데 유행했죠. 인기가 없어가지고. 마법 천자문도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메이플 스토리. 망했던데요. 아 메이플 스토리 있었어. 마법소설은 이제 뭐 서양적으로 가던데. 천자문은 왜 사용한 거야? 몰라요. 캐릭터가 서양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던데. 중간에 영어 쓰기 그거 이기적 유전자.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그거 그거 초반부만 봐도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세간의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종교학계에서 진짜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내용이 그거야. 당신들은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전자 속에 있는 DNA에 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난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비애를 좋아해. 하지만 그게 다 설계가 돼 있다 이거야. 그게 이기적 거야. 너는 그 DNA라고 하는 녀석의 노예일 뿐. 맞아. 어떻게 알아요? 그 단어를 쓰네. 생존 기계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DNA라는 것의 노예이고 이 DNA의 목적은 내 DNA를 후대에 남기는 거라서 이 생존 기계의 최종 목적은 번식이죠. 번식과 종족 유지 이거라서 나 이런 말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 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성애자는 DNA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야 조심스러워. 혹시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뭐가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왜 주변을 둘러봐 너? 살짝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그 피난민자라고 어디서 봤는데 유전적 형질을 불러준다는 그 기초적인 생물의 큰 카테고리에 커다랗게 위배가 되는 거지. 나중에 몇년 무슨 일 자, 동성애자 7번 문제 봅시다. 지금 단어를 그런 그 태양 같은 거 알거든요. 네? 오늘 숙제 없었다면서요? 태양 같은 것도 혹시 쌤 가져왔어? 아니요. 아쉽다. 그러면 진도 조금만 나가고 숙제할 시간 주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다고 하니 진도를 많이 나가겠습니다. 뭘 쾅하면서 뒤를 쳐다봐. 너도 안 갖고 왔잖아. 저요? 가져왔어요. 그래? 네. 맞어. 10번이면 여기 맞아 1, 2, 3 오늘 미분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네, 오늘 최소한 미분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숙제가 몫이 굉장히 많을 예정이고요. 전 말했어요. 우리 어린이날에 놀지 말고 쌤 좀 풀라고. 잘 들어봐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에서 여기에 3,a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이 3,a에서 저 곡선에다가 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3개죠. 하나, 요 위쪽으로 둘, 저쪽에서 접하는 거 둘, 이런 식으로 3개죠. 그럼
그럼 여러분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으면 접점도 몇 개 생기겠어요? 3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안 되나? 그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볼 거냐? 참고로 3개는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2개일지 1개일지 몰라요. 우리 접선 긋는 문제가 총 3종류가 나오는데 3종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똑같은 함수로 쳐봅시다. 여러분 이 함수 위에 1,0에서 그은 접선 구해봐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1,0에서 그은 접선 구해봐 하면 구할 수 있어?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4x잖아.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7. 그럼 y는 7 x-1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것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수업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 기울기가 3인 접선. 이것도 구할 수 있어?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이거 y 프라임이 는 3이라고 놓고 계산해서 x가 구하고 마저 푸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보통 힘들어하는 게 3번째거든요. (1,-3에서 그래서 아이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얘도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서 기울기 7이니까 y는 7에 x 빼기 1에 마이너스 3 하면 되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왜? 왜 틀렸는지 알아? 맞아. 이 1,-3이라는 직선은 이 곡선을 안 지나. 그럼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어려워. 1,-3은 여기 있어. 여기에. 요 위에 없어. 미분을 해서 얘를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풀라고 했죠. 요 1,-3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접할 거 아니야? 이 접점을 여러분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미지수로 세워.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 세워. 그리고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갖다 대입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푼다고 했거든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 곡선 밖에 있죠, 이 점이?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얘를 미지수로 잡으셔야 돼요.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민혜야! 너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알아? 넌 안 잔다고 하는데 너 계속 문 감고 있어요. 자, y 프라임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미분한 식에다가 몇 대입해요? t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뭐 되니? 3t제곱 플러스 4t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노란색 19 해볼게요. 노란색 19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가 3t제곱 플러스 4t에 x-t에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요 노란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 식이 쭉 가다가 누구를 지나? 3,a를 지나죠? 그럼 3,a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이제 흰색으로 적어도 될까요? a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신 다음에 전개 좀 할게요.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고요. t제곱은 어디서 나오지? 요거 전개하면 9t제곱,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t제곱, 5t제곱에 요거 두 개 있으니까 7t제곱인가? 아니? 맞을 것 같은데? t는 그럼 어디서 나오지? t는 여기서 나오나? 12t 플러스 12t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자, 근데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접선을 몇 개 이상 그릴 수 있대요? 2개 이상. 여러분, 접선을 2개 그린다는 얘기는 접점도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접점도 2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접점을 t로 잡았으면 이런 t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이 요걸 풀어가지고 나오는 요 t 값, 우리가 이런 걸 근이라고 부르는데 요 t가 2개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상수항에만 미정계수 있으면 뭐라고? 이거 그려놓고 얘 가로로 끄라고 그랬죠? 그릴게요. 자, 요거를 제가 잠깐 ft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f't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혹시 마이너스 이거 묶으면 3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안 돼? 돼요. 아,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에 3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힘들다. 그럼 얘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겠네요. 여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몇이에요? 3. 좌표 구합시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1. 9가 7개. 63. 36 빼기 3. 마이너스 11이 어디죠? 14. 네? 마이너스 54.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참인데. 9가 마이너스 6개, 9가 플러스 7개. 그럼 이거 계산하면 9죠. 6이라고 하면 42죠. 여기가 3컴마 42.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192.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이, 계산이 좀 틀렸네. 암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와, 너 개쩐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신 게 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어야 2배 이상이에요? 여기랑 여기 사이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7분의 120. 197보다 그거 나갔고 42보다 작고 나갔다.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혹시 이렇게 밑에 문제를 하나 풀고 나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밑에 거 풀어봐요. 그래프 생긴 거. 이거 방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 여기 책에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 그릴 때 좌표평면 그리지 말라는 거거든. 이렇게 대충 모양만 잡아놓고 점 찍는 게 쉽지.
됩니까?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T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어떤 접점을 하나 세우고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걔가 가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지금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습니까? 혹시? 답이 맞습니까? 이게 사천주에서 네. 아니 자, 다 하셨다면, 되셨다면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3차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애를 이 점을 가지고 180도를 뒤집어서 똑같은 모양을 반대쪽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3차 함수라 그래요. 그럼 이 3차 함수에 곡선 밖에서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자, 우리 이 빨간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시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이 변곡점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뚫고 지나갑니다. 성훈아? 앞에 봐. 요 점에서 이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몇 개 접하게 그릴 수 있어요? 2개죠. 어떻게 2개예요? 여기서 요로 하나,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변곡점으로 하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 빨간 데서는 2개 그릴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일하시죠? 근데 이쪽에서 잠깐 딴 생각을 좀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거울이 접시가 안 됐어. 요 그릇 안에서 요 지점에서 요 그릇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 있어? 없지. 어떤 곡선의 오목한 부분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지. 볼록한 부분에서는 2개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그럼 봐봐요. 여러분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 여러분 요 부분에 점이 하나 있으면 요 부분에서 요 녀석한테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2개. 이 녀석한테 2개라는 거 이해돼? 이 곡선의 볼록한 쪽이니까 졸로 하나, 요로 하나. 여기서 얘한테는 1개. 여기서 조 녀석의 볼록한 쪽을 향해서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돼? 그럼 여기서 몇 개? 3개. 여기서 3개지. 반대쪽 모양도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3개지. 마지막 여기는요? 1개. 여기 영역은요? 1개인 걸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아까 이 문제 볼까요? 우리 방금은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래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 지워볼게요. 쓱싹쓱싹 다 지워.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미분하시면 3x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그 값이 어디랑 어디예요? 어? 네. 아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시겠네요.
하나가 0이죠. 하나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 0, 0,4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3,a라고 하는 점은 요 점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3,0을 보시면 여기가 x는 3이라는 지점을 봅시다. 우리 요 점이 몇이에요? 3, 이거 노란색 지워요. 3 대입하면 된다더니 27 빼기 3 몇이야? 네? 27 18 빼기 3 몇이야? 3,40이지. 그럼 여러분이 방금 요 그림에서 방금 했잖아. 요 영역에 있으면 한 개밖에 못 끊는다네. 근데 두 개 이상 그으려면 42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요 영역에 있어야 세 개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애는 42보다는 낮게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왜 답이 아니야? 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요렇게 긋잖아. 요 영역에 있어야 세 개인 거야. 요 변곡점 요걸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이러면 한 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41보다 아래쪽에 있어도 되지만 가다가 요 빨강을 넘어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강이랑 교점 하나 구해주셔야 돼요. 자, 빨강 구해볼게요. 자, 변곡점은 얘를 한번 미분을 더합니다. y2'은 이거 미분해봐. UX 플러스 그럼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3분의 2, 좌표 구하시고 빨간색 구하신 다음에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이 마이너스 27분의 190이다. 197이지. 이 문제는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이게 별로 안 간단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간단해요. 4천 좀 저기. 응? 4차함수는 좀 힘들어요. 4차함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3천. 그러니까 이 책이 별로인 거야. 훌륭한 책. 뭐가 그런 게 별로인 거랍니다.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가 있고요. 얘가 a,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두 개 이상 그을 수 있게 하는 A범위. 얘를 준다고 칩시다. 지금 그 문제 풀어볼게요. 얘가 풀래? 이거 풀라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잖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0이랑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지나고 여기 극소값이 몇인지 알아? 1에서 마이너스 2를 지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2를 지나. 원점 대칭은 기하함수가 나와. 그러면 봐봐. a, 마이너스 2는 y 값이 항상 일정하죠.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요 노란 선 위에 있겠죠. a, 마이너스 2는. 여기까지는 되나? 예를 들어 내 a가 10이면 요쯤 있을 거고 5면 여기 있을 거고 A가 1이면 여기 있을 거고 A가 0이면 여기 있을 거고 그지? 그럼 A를 몇을 갖다 놔야 접선을 접선을 두 개 이상 말고 한 개를 놓쳐. 접선을 한 개만 그을 수 있는 범위 어디야? 라고 하면 애들이 여기 쪽이잖아요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A가 1보다 작고 여기가 몇이죠? 1, 0, 마이너스 1 여기 몇이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답하거든요. 이렇게 틀리거든요. 혹시 어디가 틀린지 알아요? 오, 예리하게 이 친구. 변곡점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야.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쪽을 많이 틀려요. 1을. 요 문제가 나중에 샘플 오브식 나와요. 샘플식 그대로 있거든요. 요거 많이 틀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저 ben국 저 빨간 손이랑 노란 손 만나는 작품. 여기요? 여기는 두 개라서 안 되고요. 저기도 여기는 되네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요 녀석 하나밖에 없지. 저거? 아닌가? 저것도 되지 않아요? Y는 아, 마이너스. 요렇게요? 아, 그러네요. 걔도 안 되겠네요. 둘 다 빈칸. 예리한 친구들이네. 자, 8번 부등식의 증명 안 풉니다.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9번 부등식의 증명 안 풉니다.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10번 질문 하나 먼저. 10번 봐봐. 10번 유제 봐봐. 유제 1번 문제 봐봐. x가 0보다 클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야? a 그래서 잘 어떻게 볼 거야? 누굴 넘길 건데? 이거 A는 그렇지. A 말고 나머지를 넘겨.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1x제곱 마이너스 6x.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걸 그려. 뭔 말인지 알겠어? 10번에 1번. 자연이? 네. 선생님 유세랑 해서 아, 예제, 유제 헷갈렸습니다. 이걸 그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부터 그려보자. 빠르게 그릴게.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1 x 마이너스 6이지. 인수분해 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나 사실 멍청해가지고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잘 못하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니? 3 1 3 2 마마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니까 몇이란 거야? 3분의 2랑 3 3분의 2랑 3에서 인수분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3이죠? 좌표까지 계산할게요. 3 대입하시면 몇이냐면 마이너스 27 진짜 참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5인가요? 그럼 이게 2분의 90이니까 2분의 9네? 비교적 정상적이다. 아 이거 진짜 화가 난다. 마이너스 27분의 8 더하기 9분의 그러다 22 봐봐.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27분의 66에서 8 빼면 58 108? 마이너스 27분의 50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근데 요거 다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만 그리는지 알아요?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리죠? x가 0보다 클 때니까 0 대입하면 0,0이 됐네? 0,0 한 요쯤에서 잘라. 근데 사실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기는 한 게 여러분이 이제 상수함수를 그려서 노랑보다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상수함수 어디다 그어요? 2분의 9보다 높은 데 그으셔야 되죠? 그게 답이요. 2분의 9보다 높게 그어라. 이게 답이거든요. 어차피 이거 구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요 상수함수가 요 함수보다 더 높게 그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더 높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 더 높게 그으셔야 되죠.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됐을까요? 상수항에만 A 있으면 꼭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곤란하니까 제가 두 번째를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니들이 체화했다고 믿고 왜 이렇게 그렇지? 못 닮았어. 고마워. 이게 어려워요. 얘는 상수항에만 A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자 앞에 개수로 껴있으면 어려워요. 이거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은요, fx라고 불러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머리인데? 뭐가 바뀌었나 했는데, 뭐가 바뀐 거지? 찰랑찰랑해졌다. 우리 반 애들의 뭐랄까 신체 검사? 요새 애들이 자꾸 돼지가 되어서 너무 걱정이야. 그래서 몸무게 검사를 좀 할 건데 프라이버시상 한 명 한 명 밝히지는 않겠어. 프라이버시상 그렇잖아. 여학생들 몸무게 얘기하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가 한 명만 밝힐게요. 자, 우리 반에서 성훈이가 제일 가벼운데 성훈이가 150kg예요. 오. 그러면 우리 반은 싹 다 돼지인 건 맞죠? 맞죠? 제일 가벼운 애가 150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함수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y값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해? 그건 똑같은 거잖아. 야,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차은우야. 괜찮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약한 애가 0은 넘어. 이러면 나머지도 다 0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어차피 그 모든 과정이 사실 그래프만 그리시면 엔간히 풀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분하자.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죠? 혹시 이쪽에서는 허근 나온다는 거 인지하십니까? 무조건 허근 나오고 어디에서만? A에서만.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는데 만나는 곳이 요 A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럼 부호 어떻게 생겼어? 부호 플러스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든요. 4차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끝이에요. 4차 함수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4차 함수 그려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4차 함수. 응. 그럼 어떤 애 되냐줄게요. 그럼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대칭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여 있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한번 꺾이거든요. 대칭이요. 대칭 아니에요. 오, 예리하다. 이런 느낌의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한 번만 꺾이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A, 좌표 A, 좌표 A는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 함수 중에 제일 낮은 애 누구예요? 얘죠? 이것만 뭐보다 크면 돼요?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3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a 4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a는 몇과 몇 사이?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자, 이 문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 문제 푸는 해법 간단하죠?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창은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창은우. 근데 진짜 창은우가 그렇게 잘생겼어?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희 이거 유튜브 이게
남자들이 보는 잘생긴 남자랑 여자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가 좀 달라, 결이. 남자는 약간 아이돌처럼 생긴 남자보다 배우 쪽에서 잘생긴 그런 남자들이 약간 좀 눈썹 찍고 뭔가 남자답게 생긴 잘생긴 거. 예를 들어 고수, 송승헌, 송승헌. 강혜상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다니까. 손석구 잘생겼죠. 네, 세컨드 오늘 안 왔어. 나 뭐 하나 있는데. 근데 소속보는 약간 진짜 친구들이 나고 모집한다고. 모집한 아저씨. 무슨 제가 무슨 옛날 근데 담배 피우는 영상 진짜. 두번 보냈지. 누구 뭐지 이거? 건우랑 지원이랑
이어서 이거지. 그냥 부담스럽게 쳐다봤어. 선생님 저희 우리부터 과학 도시 4시 끝났네. 아, 과학 끝나고? 네. 잘했어. 칭찬해. 칭찬해. 몇시 퇴근 거. 선생님 먹브레드 아세요? 네? 먹브레드. 브레드? 네. 그게 뭐야? 먹방. 아, 나 먹방을 안 좋아해. 난 쿡방을 좋아하지. 남이 먹는 건 보기 싫어. 국브레드.
그 어제 박사님이랑 얘기했었다. 여기 앞에서 만나서. 중요해 나 저거였어. 여기 앞에서 만나서. 몇 시지? 여기 앞에서? 아니 몇 시까지 몇 시까지는 좀 이따 끝나고 박사님한테 모르겠네. 신이 이제 몇 시까지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 데려다 여기 진짜 매직패스 않거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사람 그 3시간씩 기다리는데 나 기다린 거 재밌어. 기본 입장에 3만 원이라는 매직패스 5만 원 8만 원. 너무나 비싸. 뭐라고? 안녕하세요. 나도 알려줘. 뭐라고? 아니 그 여기 전반 친구들 있잖아. 그 여기 오기 전에 응? 아 헬스장 애들. 그 여기 올라오면서 정춘회까지 해가지고 내일 뛰어야 가고 있었어. 오 내일? 네.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 사람 엄청 사람 많아. 엄청나. 엄청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엄청 많겠지. 어린이날 껴있는 주말이잖아. 생각보다 심심하겠지. 하지만 보통 돈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 하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얼마야? 매직패스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몇 개? 5회 5회 5만 원? 그냥 자격증권은 얼마인데? 3만 원. 싼데? 아니 저희가 네, 엄마가 안 어차피 3만 원 있는 거에 줄을 안 서대를 5번 해주는데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 아니 그 5번에 3만 아 플러스 5 8만 원? 네. 아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서시민들은 그치 전체 합치 5만 원이면 5개? 네. 그 3만 원 옛날에 플러스 그 되지 않았어? 어플로 하는 거 되지 않았어 옛날에? 아할 수 있어. 야 그럼 이제는 그거 야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 어플로 예약 걸어놓고 그 시간 맞춰서 오면 안 돼?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없어? 있지 않아? 있어요. 있어? 옛날에 있었던 걸로. 그럼 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게 좀 까다로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케치야 뭐 이렇게 돼요.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냥 놀이기구 타다가 시간 놓칠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노머리 까먹었어요. 솔직히 4시간 넣을 난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는 쓸 것 같아 그거. 네. 한 개당 10,000원인 거잖아. 5개 5만 원이니까 한 개당 10,000원. 난 쓸 것 같아. 저번에 서빈성으로 되면 할것 같은데 나 유치원 때 열기만 하면 2시간 정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예를 들어 5살, 뭐 많아서 한 10살 요 정도면 시켜줄 것 같아. 나 저때 많이 왔어. 근데 내 자녀가 16살이다.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어려도 가능하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데 니들은 안 되지. 그게 16살이었구나. 어? 니들 가진 게 뭐 있어? 체력 말고 뭐가 있어? 가서 줄 서. 몸으로 때워. 진짜로? 근데 내일 롯데월드 가면 이제 서비스 롯데월드에 서비스 가져와서 아 그래? 그래 그냥 5시간 기다리면서 아니, 나 눈치 보이러 보는 거지. 아, 그때 기다리면서 사인을 기다리면서 째야겠다. 그렇게 근데 그거 유명한 아이언도 불만 애들도 원래- 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 한 명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얘가 야 우리 학원 와 우리 학원 숙제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 정말? 그러니까 그 알고 좀 찢어버리고. 뭐지? 반을 내려갔다가 해수생원들이 같이 반 내려갔다가 해수생원들이 같이 가자. 가자. 저 방금 10번 했죠? 네. 자 11번도 넘어갈 건데 11번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세요?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거는 정치적으로. 자, 엄청나게 대단하고 맞는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진짜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뭐 있는 거죠? 저건 왼쪽은 형태가 아예 다른 거고 다른 거고. 이건 오른쪽은 그 형태는 같은데 거기에 개수가 왼쪽은 1, 2예요. 네. 왼쪽은 다 자, 같은 거. 왼쪽은요. 이 두 개의 x가 같은 x 값이에요. 오른쪽은요. x1과 x2는 다른 값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 봐봐. 야, 우리가 학교에 반이 있잖아. 1반, 2반, 3반.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유치원 때 계단이반, 진달래반 뭐 이런 식으로 햇님반, 단위반 했잖아. 만약에 학교에 F반과 G반이 있다고 쳐봐. 두 개 반이 있어. F반과 G반. 근데 얘네가 어느 날 12가 붙었어. 보라봐. 12가 붙었어. 그래서 싸우기로 했는데 싸움 규칙을 정했어. 어떻게 정했냐면 야, 니네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랑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붙어. 혹은 아씨, 우리 반 싸움 잘하는 애가 좀 많이 꿀린데? 야, 그럼 우리 반 제일 못하는 애랑 니네 제일 못하는 애가 붙어. 그러니까 같은 조건을 거는 거야. 같은 조건으로 붙는 게 왼쪽 얘기야. 같은 x값으로 붙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뭔지 알아? x가 1과 2가 다르면 야, 우리 반 제일 싸움 잘하는 애랑 어느 반 쌤 제일 못하는 애랑 붙어. 이게 오른쪽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야, G반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애 있지, 꼴등. 얘가 F반 1등을 이기면 어떻게 돼? 반대로. G가 무조건 잘하는 거죠? 그냥 우리 반이 앞으로 절대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야, F가 G보다 크다는 게 F가 G보다 높다는 뜻이거든? 같은 X값 기준으로 높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여러분 같은 x값이라는 게 같은 세로줄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좌표평면이 있어. 여기 내가 x는 1이라고 적었으면 요 선에 있는 모든 애들은 x값이 똑같지. 1,0, 1,1, 1,2, 1,3 x값은 다 1이잖아. 같은 x값이잖아. 같은 x값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항상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f가 높아요? g가 높아요? f가 더 높게 찍힌다 이거죠. 이게 왼쪽 얘기. 오른쪽 얘기는요. F반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G반에 있는 아무거나보다 크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뭔 얘기야? F가 이렇게 생겼으면 G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GX 중에 있는 어떤 거를 갖고 와도 FX 중에 있는 어떤 것보다 작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얘를 성립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요 그림은 얘랑 쟤를 둘 다 성립하게 해요. 뭔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글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뭔 말이야? 이걸 한글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얘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는 거죠. 노랑이랑 보라가 전혀 다른 얘기거든. 자, 같은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되지 않아? 되지. 요 그림? 네. 그럼 이거는 얘는 성립해? 항상 fx가 gx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건 맞지. 근데 얘는 성립해? 이건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f 중에서 여기에 x1이라는 걸 고르고
G 중에서 여기에다가 x2라는 걸 고르잖아? G께 더 높지. 그래서 저 보라색이 틀려. 뭔 차이인지 알겠어? 차이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약간 그런 거지. 나는 너와 클래스가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시험 성적이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아무리 조져도 너보단 잘하지. 이거잖아, 그죠? 그치? 그쵸? 네, 그거라고요. 고액이라서 푸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만 설명드립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1번에 자, 1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풀어오시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fx를 적어. 크거나 같대. 뭐보다? gx보다. 이렇게 식세고 푸시면 돼요. 근데 보자마자 뭐 생각나죠? 이거 뭐 해야 돼? 넘겨야지. A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야 되지.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0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그린 다음에 얘 그리시는 거예요. 요거 4차 함수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게 A를 그려야 되는 거죠. A보다 얘가 더 높게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봐봐. 두 번째 문제. fx1이 gx2보다 크다. 얘는 문제풀이 방식 자체가 전혀 달라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자, fx 요 녀석이죠? 요거 최소값 구해보자. 그래프 그리면 나오는데 미분하면 f'x가 4x 세제곱 2x 마이너스 6이죠. 2로 묶으면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죠. 몇 대입하면 0 되냐? 1 대입하면 0 되네. 그럼 2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2x의 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x. 저희 플러스 3 왜 사람마다 왜 사람? 뒤에 여기 3이네. 플러스 3에 이렇게 되니까 뭐야? 그래도 똑같잖아. 맞지?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 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그냥 통과해. 1에서. 그럼 4차 함수는 감소 증가겠지? 그래서 4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그럼 4차 함수 최소값이 몇이야? 1, 맞아. 이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4. 그럼 얘 최대값은요? 2차 함수잖아요. 대칭축이 몇이에요? 4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그럼 얘가 A 플러스 32 나와. 최대값이. 얘가 마이너스 4, A 플러스 32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3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는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뒤에다 숙제. 이제 스텝2 안 풀면 좀 많이 그런데 많이 하지 마요. 쌤 엄청 셋 엄청 많을걸요, 숙제? 그래서 안 내주려고. 우리 떨리 마셔야 돼. 이거 떨리 누구 가는데? 저요. 이렇게 4명이랑 윤석이랑 우리 윤석이는 이살 걸려서 학원은 못 했는데 롯데월드가 집에 나와 있나 봐. 나 앉아. 내줘 알겠지? 또
그리고 이 차에 그만 지금. 잘 읽어봐. 자, 속도와 가속도 어때요? 이거 끝나면 시험이에요. 네? 이거 끝나고 샘플고 시험이겠죠? 속도와 가속도. 와, 과학. 맞아요. 사실 물리랑 거의 비슷해요. 쌤. 왜? 그러니까 저기 중심 관점 문제가 뭐야? 저거 NDP 때문에. 이따가 좀 이따가 NDP 수업 한 번 더 있어서 안 지웠어요. 지우고 나중에 다시 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오늘 저걸 안 지우는 게 나의 신념이에요. 다른 거 설명보다 이 속도와 가속도 설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봐봐, 여기가 x축인데 제가 이걸 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제가 위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간이 1초일 때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함수에다 대입하면 1에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1,1. 네. 제가 나중에 시간이 4초로 가시면요 위치가 몇으로 가나요? 16. 위치가 16이 오죠. 다시 한번 한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초일 때 저는 위치 1에 있었어요. 4초가 됐을 때 위치가 16으로 갔거든요. 그럼 저는 몇 초 동안? 3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15만큼 변했다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제가 3초 동안 이동한 속도는요 3초 동안 15를 갔으니까 속도가 몇인 거예요? 5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속도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3은 4 빼기 1이죠. 얘는 16 빼기 1 했죠. 그래서 5 나온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지금? 기울기죠.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기울기. 평균 변화. 멋있다. 평균 변화. 평균 변화. 그래서 제가 방금 구한 속도를 속도 중에서도 사실은 평균 속도라고 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랑 완벽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5초가 되면 25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속도를 구해보시면 몇 초 동안? 4초 동안 얼마 남았어? 24만큼 갔으니까 6이죠. 속도가 바뀌었네요. 즉 여러분 이 물체는요 시간마다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뀌고 있어요. 참고로.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어. 그럼 얘가 1초에서 4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5였잖아. 근데 만약에 3초라는 지점 있죠. 3초라는 지점. 3초라는 요 지점에서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방금 평균 속도를 평균 변화율이라며. 그럼 이 순간의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죠. 즉 3초일 때 속도는 이 3초일 때 적선 기울기를 의미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속도라는 게 제가 미지수를 써서 한번 해드릴까요? 미지수를 써서 해드리면 여기가 A고 요만큼을 델타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점 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도라고 하는 부위는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해야지. 속도라고 하는 부위는 요 두 개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거분에 뭐 요것도 함수 이름 바꿀까요? x제곱이 아니라 fx라고 할까요? 요거 fx라고 하면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요게 속도식이거든요. 적으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h.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순간 속도라는 건 한 점에서의 속도라는 건 요 노란색 두 점이 점점 어떻게 되면 돼요? 가까워지시면 돼요. 그럼 요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얘네 두 개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럼 요 델타 x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죠? 몇으로 가니? 0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 리미트를 붙이셔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때 요 속도를 쳐다보시면 이게 순간 속도가 돼요. 이게 순간 속도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이거 h가 있네? 이게 F'H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시간당 위치 그래프를 뭐 하면 미분하시면 그게 뭐가 되니? 속도가 된다라고 많이 학생들이 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거기 속도계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속도 위반하잖아. 그거 속도계가 이거 원리로 왜 무슨 포인트가 뭐죠? 속도 위반이 왜 웃기죠? 너 또? 진짜 주원아 그만해 좀. 주원아 무슨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 속도를 제한한 거 아니고 속도 위반하잖아. 좀 그랬어. 뭐가? 이 속도 위반인 게. 내가 속도 위반을 하자마자 그랬어? 네. 구나. 네. 그 속도 과속 단속 재는 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과속 단속이 그 순간의 속도를 찍는 거거든. 순간의 속도.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를 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속도가 되시고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라는 게 나와요. 가속도. 이거 과학 시간에 쓸 말 아닌가?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도 안 배웠어. 해서 이 녀석을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고요.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하고요. 선생님 쌤, 왜? 그 주범 미분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노함수. 그저께 말했었는데. 축하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간에 문제를 풀려다 보면 속력이라는 말이 나와. 속력. 속력이 뭐야? 힘, 속도, 힘. 속력은 속도랑 다른 거야. 참고로.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속도는 배우세요?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해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존재하고요. 속력은 스칼라량이라고 해서 이거 다 과학 시간에 쓰는 말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그게 뭔 차이예요? 자, 이런 차이예요. 봐봐. 내가 속도 개념으로 보면 이쪽으로 시속 100km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시속 100km랑 가는 거랑 다 나도 지금 그 생각했다. 이쪽이랑 이쪽으로 시속 100km랑 가는 게 속도에선 다른 거예요.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근데 속력으로만 보면 둘이 같은 시속 100km잖아.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속력이야. 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잠깐만. 방향이랑 절대값이랑 뭔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직까지 수학 실력이 굉장히 미천하여 아직까지 다루시는 속도의 방향이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무슨 방향? X. 동서일까 남북일까?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여러분이 다루시는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시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근데 잠깐만, 속력은 방향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요게 없는 거잖아. 그럼 요걸 떼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나눠보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에서 이걸 떼면 뭐가 돼요? 점성. 그냥 3이 되죠. 이 3은 플러스 3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랑 같은 얘기죠. 내가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수학에서는 속력을, 속도에 절대값 씌운 걸로 인쇄를 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성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동거리. 이 이동거리는요, 지금 이 단원보다는 나중에 적분을 배우시고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이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한 거예요. 이거는 저거만 두시고 아직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프를 로딩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했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재현을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기 때문에 좀 재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똑같은 걸 왜 두 개 그렸냐면요, 똑같은 그래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혹시 이게 뭐 어떤 기호의 약자인지 알아요? T? 시간이죠. 뭐? X는요, 이게 보통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X 위치고요. 이거 T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V는요? velocity, 속력이죠?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같은 그래프지만 시간당 위치 그래프와 시간당 속력 그래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재현해 드릴게요. 자, 저는 자동차예요. 저쪽 방향이 플러스고요.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자, 위에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0초에서 1초까지 위치죠. 위치가 점점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1초까지. 그러다가 1초에서 3초까지는 위치가 일정하죠. 그럼 뭐예요? 저 가만히 쉬는 거죠. 3초까지 좀 쉬다가 3초에서 4초까지는 다시 뒤로 오는 거죠. 뒤로 와서 4초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5초는요? 뒤로 갔죠? 7초까지는요? 쉬었다가 8초는요?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원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 갔다가 쉬고 돌아왔다 뒤로 갔다 쉬고 돌아왔죠. 한번 갔다가 뒤로 갔다 오는 거죠. 자, 아래 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 0초에서 1초까지 속력이거든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제가 속력이 플러스 값으로 점점 빨리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1초에서 3초까지는 계속 뛰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초까지는 점점 더 빨라서. 그렇죠. 점점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무웅 엑셀 받는 거죠? 그러다가 1초부터 3초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4초까지는 속력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 값을 보면 양수값들이죠.
아직까지 양수인 속력이니까 절로는 가고 있는데 속력이 줄어들면서 가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4초 때 어떻게 돼요? 뒤로 가. 속력이 0이 되잖아. 이 순간에 뭐해? 멈춰. 그러다가 5초까지는 뒤로 가. 이제 음수인 속력을 가지니까 뒤로 가거든요. 근데 점점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 빨라지는 거죠, 뒤로 가는데. 그러다가 5초에서 7초는요? 똑같은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음수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성훈아! 7초에서 8초는요? 다시 앞으로. 아니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지만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8초일 때 처음 위치로 넣어요.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좀 부드럽게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돼? 위치가 늘어나죠? 이라고 칠까? 늘어나죠? 2까지? 그랬다가 2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뒤로 가죠? 그래서 원점 돌아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 원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죠? 마이너스 2까지. 그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원점 돌아오는 거예요. 굽었을 때가 이렇게 됐을 때 점점 빨라져. 이렇게 됐을 때요? 네. 점점 느려지죠. 아. 왜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의 미분값, 즉 접선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그럼 처음에 요때 봐봐요. 접선 기울기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점점 갈수록 접선 기울기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죠. 작아지거든요. 속도가 작아져요. 요 시간까지 위치는 2까지 증가하는 게 맞는데 속도가 느려지면서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정말 빨라져. 그 다음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점점 빨라지면서 뒤로 가요. 저기서는 점점 느려지면서 뒤로 가는 거지. 여기요? 네. 빨라지면서 뒤로 가요. 아, 느려지면서 뒤로 가요. 아. 예리하다. 여기는 점점 빨라지면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럼 혹시 봐봐. 여기서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차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2초. 아, 이거 시간 다시 적어줄게. 1, 2, 3, 4라고 하자.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1, 3. 1, 3에서 바뀐다는 거 이해되나? 그 아래 거 그림 봐봐. 얘는 속도 그래프거든. 얘 혹시 운동 방향 언제 바뀌는지 알아? 얘 운동 방향 언제 바뀌는지 알아?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어떻게 돼? 앞으로 가는데 빨라지는 거야. 근데 속도가 점점 반사하죠. 어떻게 돼요? 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바뀌어? 2초에서 바뀌어.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언제 바뀌냐면 극값에서 바뀌어요. 극대랑 극수.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언제 바뀌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지? 이걸 뭐라고 해야지? 뚫고 지나가는 0에서 바뀌어요. 높이가 0인 곳인데 뚫고 지나가면서 높이 0 되는 곳에서 바뀌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이해 안 된다. 네, 됐어요. 곡선으로 하니까 너무 어렵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위치 그래프입니다. 자,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2.
1 1 3 3 5 5 10 6 6 10 10 11 12 11 12 손을 펼쳐야 될게요. 자, 1초까지 위치 증가, 2초까지 위치 감소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3초까지 뒤로 갔다가 4초일 때 다시 출발점으로, 5초일 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 높이가 뭘 나타내냐면 얘가 이 위치를 나타내. 그럼 여기 0이라는 게 뭔 뜻이야? 다 출발점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위치가 증가했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감소했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증가했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증가했다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봐봐, 증가했다가 출발점 돌아와.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었죠. 갔다 돌아오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치 그래프에서는 요 극각, 극대, 극소 등등 요런 데마다 요런데 요런 데마다 바뀌어요. 요건 좀 애매하죠. 분명히 위치가 증가했다가 기다렸다가 뒤로 가는 거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건가요? 달기면 네. 그래서 안 나와요. 문제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이게 속도 그래프면 저 0일 때 여기는 바뀌어. 속도가 뿔에서 마로 바뀌었지? 속도가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앞으로 가다 뒤로 갔다는 뜻이야. 또 4 또 9 여기는 아니지 여기 아니라는 거 알아? 뿔에서 뿔이잖아.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여기는 바뀌죠. 여기는 안 바뀌어. 아니죠. 여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예요. 속도 그래프 일단. 뭔 차이인지 아시겠나? 자, 문제 풀자고. 이런 거부터 주니까 애들이 속도가 가서 또 모르겠어요. 어려워. 그러지. 그리고 뭐 공부도 하니까. 수어올린 거 알고 사람 던지고 싶다. 어우. 시원하. 속도. 자, 거기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거 보면 수학을 때려치고 싶어지니까 제 것만 보세요. 제 걸로 하세요. FT가 30도 넘어. 이렇게 분수 줘주죠. 3t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치고. 자, 요 정도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초일 때 위치 어디 있어? 1초일 때 2에 있죠? 아, 네. 2초일 때 위치 어디 있어? 2 2초일 때 되게 있어. 1이 틀렸을 거 아니야? 맞네? 2초일 때도 2. 3초일 때 어디 있어? 0 0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그럼 만약 누군가가 너네한테 와서 물어봐. 1초부터 3초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말이죠. 평균 속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 기울기 구하시면 돼. 3초 빼기 1초. 근데 3초 위치 어디야? 0. 1초 위치 어디야? 2. 그래서 구하시면 돼. 몇 나오니? 마이너스. 속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한 번에 이해돼?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 1초부터 1 플러스 h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 라고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기울기 구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1, 몇 지나니? 1, 몇? 아이고 작다. 1 플러스 h, 몇? 잠깐 멈출까요? 자, 3 플러스 3h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로 기울기 구하면 돼. 뭐가 어려워. 자, 기울기 구하자. 몇 분의? h분의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h 여기서 제 빼는 거죠? 이렇게 남겠네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h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워? 할만하지? 만약 누군가 너네한테 와서 야 2초일 때 순간속도, 근데 순간속도로 안 물어봐. 그냥 속도라고 묻자. 2초일 때 속도를 구해줘 라고 해.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미분하시면 돼요. 삶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예. 2 대입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속도 구하려면 미분하면 딱 이건 3초인데 문자를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눈이 안 보이잖아. 어제 미쳤나봐. 많이 아프다. 몇 도야? 3초일 때 딱 그 뒤로 1만큼 가고 있는 그러니까 속도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있는 네. 성원이 좀 크시고 거의 다 끝났는데 괜찮아? 30분 남았는데 거의 다 끝났다. 뭐 거의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너또 가까스 봐봐. 자, 우리 밑에 유제 문제 풀어봐요. 자, 1-1번 문제 봐봐요. 이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12t거든요. 1초랑 3초일 때 속도 구하래요.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돼요. 자, 미분할 때 프라임 적지 말고 위치 미분했으니까 v는 3t제곱 마이너스 12 은혁아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적으시면 되고 3 대입하면 15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거 뭐 하겠어요? 미분하신 다음에 5 대입하면 되거든요. 3대입했는데 어? 맞잖아. 27에서 12, 15 맞잖아. 우리. 뭐야? 아 3t 제곱이구나. 미분하신 다음에 5 대입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됐죠? 뭐 미분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거 어렵진 않죠? 자, 135쪽으로 한번 보세요. 위에 예제 보실 필요 없어요. 아래 보세요. 유제 2-1번 먼저 보세요.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자, 3차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혹시 구주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 일요일에 특강한다고 많이 홍보 부탁드려요. 누가? 내가. 그 사진을 같이 올리는 거. 그렇지. 솔직히 여러분이 진짜 걔를 믿긴 해요. 내가 MDP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듣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돈 아까우니까. 니들 어차피 수업 시간 했다고? 근데 댓글도 난 니들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니들 친구한테 홍보해주세요. 니들 친구는 그러겠죠? 야, 그렇게 좋다면서 왜 넌 안 됐냐?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나는 그 인간을 맨날 봐. 나는 그 인간을 일주일에 3번씩 봐. 그래프 그렸어요? 네. 자, 그럼 대답해봐요.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요? 급박. 첫 번째 글값 언제예요? 몇 초? 그랬다며. 첫 번째 글값 언제야? 왜 안 불러주는 거지? 상첨수 그랬다며. 첫 번째 글값 언제냐니까? 끓이지 않았을 테고 왜 안 부르는 거지? 이거 몇 콤마 몇인데 지금? 어? 마이너스 1, 컴마 7이에요? 그럼 얘 부르시면 안 돼요. 왜? 활용 문제에서 음수초는 없어. 활용 문제는 항상 0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요거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3 컴마 마이너스 25 그럼 3초일 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t가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요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사실 되게 쉽고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거의 못 풀거든요. 저랑 같이 읽어봐요. 자, 지상에서 78.4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x와 t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그 시간과 높이를 구하세요거든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몇 차함수예요? 2차함수. 퓨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 로켓 쏘면 퓨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죠. 언제 제일 높아요? 꼭지점. 그때 시간이랑 높이 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미분을 안 해요. 뭐 굳이 미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몇 초일 때예요? 계산해 보세요. 와 진짜 숫자 꼬라지가 사람 있네 이거 진짜. 난 이런 숫자 볼 때마다 야 이런 수학 문제는 부처님도 와서 풀다 욕하겠다 싶어. 오 다다음 주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오시면 보여드려야겠다. 붓다 만세. 어제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 어떤 직장인이 쓴 글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어린이날에 넌 어린이도 아닌데 쉬냐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자기가 그럼 왜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생일 아닌데 왜 쉬냐고 대답을 했대.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학원 선생님들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네는 어린이 아니잖아. 너네는 왜 쉬어? 숙제 그럴 수 있잖아. 노동자의 날 똑같이 말을 하면 되지. 크리스마스 날도 예수님 생일 아닌데 쉬지 않냐? 참고로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네 생일 아니니까 쉬지 말까? 라고 할 수 있으니 저한테만 빼고 딴 데 가서 쓰십시오. 자, 그려보시면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여기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 나와요? 전 어려워서 계산 못하겠어요. 8 컴마 8초일 때 이 높이가 최대인 거지. 자,
봅시다. 밑에 거가 더 쉬워요. 밑에 거가 더 쉬워요. 일단 진정해봐요.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난 후 T초 후에 달린 거리가 X미터래요. 그게 10과 다음과 같대요.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자, 정지 밑줄. 정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어놔. 정지한다는 게 뭔 말이야? 속도가 0이라는 거죠. 속도가 0 적어놔. 여러분 이 위치식을 뭐 해야 속도가 나와요? 미분해야 되죠? 자, 미분합시다. V는 3.5 마이너스 0.5t 미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거 t에 몇 넣어야 0돼요? 아하, 그래서 7초일 때 정지한다. 넘어가셔서 가속도 문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지금 가르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어느 정도 속도 가속도를 좀 알아야 돼. 가속도는 힘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속도는 A로 적거든요. 보통 알파벳으로. A가 왜 A겠어요? 먼저 악셀레이트 가속도. 자, 여러분 위치 미분하시면 속도죠? 미분하시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9가 되겠네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거든요.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답은 되게 쉬워요. 2초일 때 속도 가속도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끝나요. 2 대입하시면 속도는 마이너스 9 나오나? 예리하다.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3 나오죠? 가속도는 2 대입하시면 0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고. 자, 이 다음에 짱짱 중요한 얘기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잠깐만 이거 얘기하지 말고 아까 전 얘기해봐. 우리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뭐 보고 판단해? 그 부호 누구 보고? 그래프 아니 어떤 그래프? 미분한 그래프의 부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즉 여러분은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얘를 미분한 요놈 부호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속도가 증가하려면 요 미분한 가속도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이 가속도가 양수인 곳 하면 되죠. 0 포함해서 언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한다. 여기 두고 안 넣었다. 이놈 시키. 네, 빼자. 빼자. 등호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넣는 게 맞아요. 자, 밑에 누가 보십시오. 얘야 성훈아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 소리가 나. 들어가서 푹 쉬어? 네. 우성이는 괜찮을까? 내일 롯데월드 가려면 괜찮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는 걸 알까? 카메라에 학원도 안 올 정도로 몸이 아픈데 롯데월드를 갈 수 있는 걸까? 정말 걱정되는데.
자, 별거 없습니다. 3-1번은 두 번 미분하신 다음에 3 대입해서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을 골라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속도가 0보다 큰 구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은 더 쉬운데 혹시 알아요? 가속도 구하는 거잖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답이야? 넘어갈게. 오. 자, 우리 같이 물어봐. 이거 속도 그래프래. 지금 첫 번째 기억. A와 C에서 가속도는 0이다. 맞을까? 틀릴까? 가속도는 0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잠깐만. 저는 맞다 이겁니다. 저게 저게 뭐였지 저게? 자, 저게 속도 그래프잖아. 맞아요. 속도를 뭐하면 가속도야? 미분하면 가속도지. 근데 우리 미분이라는 걸 왜 해? 접선 기울기 구하려는 거잖아. 즉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라면 속도의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거든. A랑 C에서 접선 기울기 0 되니?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기억 맞아. 여기까지 됐어? 네. 니은 T가 C초일 때 C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 틀려? 아니지 않아요? 부안 바뀌니까. 틀렸어. 잘 대답하셨어. 운동 방향을 바뀐다는 건 봐봐.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뒤로 갈 때는 음수잖아.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여기가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알파벳 없어 참고로. 디귿. D일 때 가속도는 양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왜냐면 가속도가 접선 기울기니까 접선 기울기 양수자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두 개 더 하세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성현아, 센 줘봐. 네? 센 줘봐. 선수가 미치는 건가? 아, 역시 화장실 갔다 네. 이거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시간을 오늘 거 못할 것 같아. 시간 없었어. 시작하면 10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혹시 니들도 자이로드롭 탈 때 신발 벗고 탐? 네. 기억이 원래 벗는 이유는 그 여자들 중에 힐이나 슬리퍼 신으신 분들 날아가지 말라고 벗고 타는 건데 일단 옆에상을 벗으니까 나도 벗게 되는 그런 게 좀 근데 그거 벗고 타면 시원해서 기분 좋아. 꼭 벗고 다시 해봐. 친구 타라 날라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있어. 신발 날아가면 그래. 벗고 타고. 날라가요.
근데 자이로드롭은 약간 그래도 이게 이렇게 커다란 게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안 무서운데 바이킹이 좀 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얘는 요 무릎을 많이 있는데 내 상체가 덜렁덜렁하니까 오씨 그 약간 그 이렇게 중력 거꾸로 올 때 간질간질하는 느낌 그 느낌이 좀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영화 보셨나? 탑건? 탑건 2 영화를 보시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톰 크루즈요? 톰 크루즈 아저씨요? 아까는 그 막 남자답게 찐하고 싫었는데 부담스럽다며 요즘은 왜 또 보시는데 서양. 아 서양은 아 그치 약간 그거 알지. 그 탑건 영화 보시면 걔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높은 여기 목표 타겟이 있고 이렇게 지형이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가서 뻥 떨어뜨리고 오는 거 봤어요? 혹시 이거 들어갈 사차함수인데 혹시 이거 들어갈 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서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거 왜 뒤집어서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쵸. 그게 똑같아. 봐봐. 사람이라는 게 위에서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내려 짓누르는 건 생각보다 잘 견딘데 근데 니네 방금 바이킹 기분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아래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 되게 못 견딘대. 그래서 얘가 아래로 이렇게 슉 갈 때 중력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받거든요. 이걸 아래에서 받으면 인간이 못 받죠. 누름사가 실시간데. 그래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내려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뒤집어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영화 끝나고 들었어. 전화 받아야지 부모님한테 전화 오는데. 네, 쌤, 저 부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받아. 자 얘들아 이거 속도 그래프야. 운동 방향 언제 바꿔? 운동 방향 언제 바꿔? 그 여기랑 두 번. 여기서 바꿔. 아 3번. 여기. 운동 방향 뚫고 지나가는 0에서 총 3번 바꿔. 가속도 언제 0 돼?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그렇지. 이 속도 그래프에 미분한 거니까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5개. 자, 다음 거는 조금 달라요, 얘들아. 다음 거는 위치래. 얘는 위치 그래프죠? 네. 그럼 언제 운동 방향 바꿔요? 이 급각. 극값에서 바뀌는 극값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언제 0 돼요? B랑 D. 그게 같은 말이에요. 운동 방향 바뀔 때가 속도 0 돼요. A, C, D. 그 B랑 D는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것이고 처음 출발점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에서 운동 방향 바뀐다랑 속도 0 된다가 같은 말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구전 지원 속도 가속도 전까지. 속도 수는 하죠. 아니, 아직 하지 마세요. 알구전 그림 속도 가속도 전까지 플러스 센 알아서? 40문제. 40문제. 혹시 40문제가 어디서부터 40문제인지 알아요? 그 도함수 활용 들어가는 41번부터인데. 페이지로 보고. 61쪽부터 해서 40문제예요.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 지원이